자, 보자. 반전이니까 뒤집었지?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힘이 있어. 뭐라고 말할 힘이 있어? 노라고 말해야 할 힘이 있지? 그럼 뭐라고? 노라고 말해야 된다. 우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뭐 할 수 있는 힘? 투부정사 형용사정법이야? 결정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누가 결정하는 거야? 우리가 결정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막 1000가지의 말이 있지만, 그치? 야, 우리한테 이거 해야 돼, 뭐 믿어야 돼, 해야 돼, 그치? 입어야 돼, 라는 1000가지의 목소리가 있지만 그 목소리 듣지 말고 내 목소리, 내가 결정하라는 거야. 난 결정할 힘이 있다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힘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하자는 게 주장이겠지? 정답. 됐나? 4번. 자, 21번 잘 봐. 21번 정리해주는 자 잘 보세요. 자, 21번은 밑줄이. 자, 밑줄 친 부분이 두 가지야. 부분 밑줄이 있고, 뭐라고? 밑줄이 문장 일부분에 밑줄 친 부분 밑줄이 있고, 문장 전체에 밑줄 친 전체 밑줄이 있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봐봐. 지금은 부분 밑줄이지. 문장 전체 주어 동사에 다 밑줄 친 게 아니지? 자, 이거 봐, 얘들아. 그냥 전체 밑줄은 이거 빈칸 밑줄 친 거 읽을 필요 없어. 그냥 주제 찾는 문제야. 뭐라고? 뭐 찾는 문제라고? 네. 주제 찾는 문제라고. 이게 어디에 똑같냐면 너희가 빈칸에서 하겠지만 빈칸에서 문장 전체에 밑줄 친 게 있어. 이거 주제 찾는 문제야. 빈칸 전체에. 그냥 밑줄. 보통 34번에 많이 나오지? 어? 그리고 34번은 거의 동일성 차이성 문제로 많이 나와. 동일성 차이성. 어려우니까. 자, 그 다음에 부분 밑줄은 잘 들어. 연결어 지시어는 기본이야. 연결어 지시어를 통해서 앞뒤, 결정적 힌트가 앞뒤 문장에 있다는 거야. 결정적 힌트가 어디에 있다고? 앞뒤. 근데 이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 연결어와 지시어를 통해서 찾는 거야. 그런데 앞에가 결정적 힌트인데 봐봐. 예를 들어 D가 결정적 힌트인데 자, 잘 들어. 우리가 고3이 되면 평가원에서 6월하고 9월에 모의평가를 보잖아. 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니까 얘네들이 몇 % 정답을 맞히더라. 그거를 자료를 참고하는 거야. 그러면 요런 밑줄을 지금 어떻게 내냐면 여기 봐봐. 이 전체 밑줄을 통해서 문제도 내보고 앞에 근거를 있는 것도 문제를 내고 뒤에 있는 걸 근거를 문제를 내고 다 이렇게 활용을 해본단 말이야. 너희들이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 있는지를. 자, 그런데 우리가 봐봐. 얘는 앞에가 또는 뒤에가 결정적 힌트였어. 근데 문제는 이게 뭔 말인지 모를 수 있어. 결정적 힌트를 줘도 뭔 말인지 몰라. 왜? 주제를 알면 알 수 있어. 그래서 얘를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엄청 나오는데 그래도 몰경을 여기다 플러스 의도, 주제의 문장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 이해됐어? 근데 여기서 거의 80%는 해결이 되고 여기 안 돼서 여기 가야 되는 건 한 20% 돼. 이 문장은 결정적으로 잘 봐. 박스 그려봐. 뭐가 왔어? That's why. That's why는 뭐야? 해석 어떻게 했어? that은 앞문장 전체를 받고, 그치? that은. 그 why 다음에는 뭐가? 결과가 온다 그랬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해석해서 그랬지? 그래서라고 해석하랬지? 어? 뭐라고? 그래서라고 해석하래. 그래서. 그러면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 원인과 결과는 같지? 그럼 얘의 근거는 100% 어디만 보고 찾아도 돼? 자, 이 문장만 보고 찾아도 돼. 이 문장이 이해가 되고 이 문장이 이해가 되면 답을 바로 찾을 수 있어. 안 되면 주제를 찾는 거야. 근데 이 문장 자체가 주제야. 또. 그러니까 100%야. 답 찾아봐. 지금 풀어봐. 이 문장을 얘기하는 문장을 찾아. 이거 해석 안 해도 돼. 이 문장이 이야기하는 걸 찾으라고.
21번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선생님이 정확하게 체크해 준 거야. 이게 다야. 계속 똑같이 얘기해. 똑같이. 뭐 고1이나 고2나 고3이나 똑같이. 반복돼. 계속 같은 거야. 자, 한번 볼게. 우리의 조상.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이야.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부모님이야. 그들은 우리의 부모님. 우리 부모님들의 부모님. 그리고 그들의 여기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의 그들의 부모님의 또 부모님들. 근데 그들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거야.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 그들 전에 있었던 그들의 부모님의 부모님들. 이해되니? 들은 자 헤드 가지고 있었는데 수천 년을 가지고 있어. 뭐에? 지식의 수천 년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지식의 수천 년 동안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어떤 지식이야? 각각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수천 년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조상들의 지식이 계속 지금까지 물려왔다는 거지. 그 얘기야. 자, B는 또 기꺼이 지적 발전을 만들 것이다? 아니면 보내다. 너무 많은 시간을 뭐 하면서 자, 방법을 배우는 거. 살아남는 방법을 배우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 도움을 얻는다. 어디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언제? 그것이 필요할 때. Pay attention. 주의를 기울이다. 다른 사람에게. 뭐 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거야? 자, 지능을 사용하는 거야. 어디로부터?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획득된 지능을 사용하는 거. 방금 조상이 나와야 되겠지? 정답 몇 번? 5번이 안 볼 것도 없이. 잘 봐. 그래서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모든 신생아들은 서 있다고. 어디에? 거인의 어깨에. 거인의 어깨라는 것은 거인은 위대한 여태까지 모든 지식을 밟고 그 위에서, 그치? 이해됐어? 거인의 어깨에 서 있다는 말은. 자, 그냥 간단하게만 볼 테니까 고개 들고 봐. 대략 25만 년 전에 아주 수천 명의 호모사피엔스가 이주를 했죠. 아프리카 밖으로.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퍼져나갔다고 얘기를 하잖아. 자, 근데 PP야. 도움을 받은 채. 뇌에 의해 도움을 받았다는 거야. 근데 어떤 뇌냐면 나돈니 A, 버돌스비. 그럼 B가 더 중요한 거지? A뿐만 아니라 B도니까 어떤 뇌냐면 정교한 뇌야. 충분히 뭘 정도로? 적응할 정도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정도로 충분히 정교한 뇌일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지식을 어디로? 한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뇌에 의해 도움을 받은 채. 결국 누구를 강조하는 거야? 밑줄 쳐봐. 형광 펜 쳐. 요거 강조지? 그럼 결국 뭐 하는 거지? 지식 전달이지? 지식 전달할 수 있다는 거 강조하고 있잖아. 자, 우리는 배우도록 태어났다. 자, 글쓰기와 인터넷이 있기 오래전에 발명됐다는 거야. 발명된 인간은 뭐 했어? 능력이 있었어. 뭐 할 수 있는 능력? 자, 의사소통할 수 있는 서로. 어떤 방식으로? 자, 어떤 동물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 의사소통과 함께 도친해. 의사소통과 함께 왔다는 거야. 뭐에? 폭발. 기술과 어떤 그죠? 실력의 폭발과 함께 왔습니다. 이것은 나의 법비. 동그라미 쳐봐. A가 아니라 오히려 B다지. 자, 이것은 정보. 우리의 유전자 속에 있는 정보가 아니라 오히려 지식이라고. 어디로부터? 다른 사람부터 배운 지식이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운 지식이지. 나의 법비는 A가 아니라 B 강조하고 있는 거지. 얘 강조하고 있는 거지. 또 결국 지식 전달이지. 그럼 결국 지식 전달 얘기하는 거잖아. 됐죠? 자, 그 다음. 여기는 박수 쳐봐. 당연히 뭐야? 통념이지? 이렇게 주장될 수도 있어. 이렇게 주장될 수 있다. 성준이가 사람이라고 주장될 수도 있어. 근데 벌써 뭐 하는 거야? 열어놓은 거지? 그러나 아니라는 거 열어놓은 거지? 이걸 뭐라고 그래, 우리는? 통념. 또는 요건 인정해. 이렇게 인정. 그렇지만 반론이지? 통념 반박이 그리잖아. 그러면 읽을 필요도 없어. 잘 봐. 요것만 읽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사실은. 자,
됐냐라고 주장될 수도 있습니다. 수동태야 주장되어질 수도 있어. 가주어, 진주어, that, 이때 뭐라고? 야, 예술은 존재해야만 한다. 어디 속에서? 진공상태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진공상태 속에서. 그리고 감상되어져야 한다. 뭐로? 그것의 아름다움과 감정에 대해 감상되어져야 한다는 거야. 근데 이 아름다움과 감정은 어떤 감정이야? 그것이 뭐하고는 이끄는 어디로부터? 그것에 보는 사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 viewer, 그것을 보는 사람으로부터 그것은 예술이야? 예술이 유도하는 아름다움과 감정에 대해 평가되어져야 한다. 감상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존재해야 된다. 진공상태에 존재해야 된다. 라고 주장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나 몇몇 아트들은 뭐 할 수 없어? 적절하게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자, 박스 그려. 이중부정. 이게 없으면 이게 할 수 없어. 그럼 이거 중요하다는 거지? 이중부정. 주제 나타낸다. 자, 뭐 할 수 있어? 제대로 적절하게 이해될 수가 없어. 뭐가 없으면? 그럼 이해되려면 이게 중요하지? 이해가 없으면 뭐를? 어디서 그것이 왔는지. 그것은 이 예술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해할 수 없으면, 이게 이해할 수 없으면 이해가 될 수 없다는 거야. 그럼 뭐가 중요해? 그 예술 작품이 어디서 왔는지, 출처가 어디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야. 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 사회적으로 금지된 거, 사회적으로 여기까지 주어지? 코믹한 거, 웃긴 것은 뭐야? 목격될 수 있어. 보여. 뭐를 통해서? 그 아티스트의 눈을 통해서 방식으로 어떤 방식? 묘사하는 글이다. 사회를 언제 동안? 그 아티스트의 시대 동안 사회를 묘사하는 방식으로 아티스트의 눈을 통해서만 뭐 할 수 있다? 보여줄 수 있으니까. 됐어? 요약한 거지. 아티스트는 반영이라고. 사회의 반영. 근데 어떤 사회? 역할을 하는 뭐로서? 영감. 뮤즈는 영감이야. 뭐를 위한? 아티스트를 위한. 많은 환경 속에서. 결국 다시 한번 가봐. 결국 뭐를 이해해야 돼? 그 예술이 아티스트 작품이 그 예술 작품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해해야 돼. 그럼 어디서 왔는지는 뭐지? 그가 살았던 시대의 사회예요. 사회를 통해서. 그치? 정답. 종교 얘기 나왔냐? 밑줄 쳐. 자, 정확하게 종교 얘기 나왔어? 주관적인 얘기 했어? 예술작품의 가치를 따지라는 얘기야? 감정을 순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 아니지? 결국 뭐지? 예술을 작품이 만들어진 뭐를 반영하고 있다?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 진공상태가 아니라는 거야. 자, 어렵지 않고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사실은 여기서 이해하고 끝났으면 답 찾을 수 있으면 가장 좋고, 아니면 일단 답은 나왔고 빠르게 요 말이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쭉 설명하고 있는 거야. 빠르게 이해를 하면 돼. 자, 여기도 보면 사회의 인식이 없으면 without 박스를 봐. without. 야, without은 생각해봐. without. 이게 없으면 마이너스야. 그러면 이것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지. 아니, 물이 없으면 물고기가 살 수 없어. 물의 중요성, 물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처럼 without 하나가 주제를 얘기한다니까. 사회의 인정이 없으면 그것의 메시지는 번역할 때 상실될 수도 없다라고. 그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가 중요한 거야. 그 시대상이 반드시 시대가 그 사회를 반영해 줘야 된다는 거야. 그 얘기가 사회 반영이 어디냐고. 사회적 인식을. 됐어? 자, 오늘 핵심 요거 엄청 중요하다. 통념 반박. 통념은 이건 인정해. 사람들이. 그렇지만 바로 내 주장은 이런 거야. 그 다음 23번도 잘 봐. 어렵지 않고 뭐 찾으냐면 잘 봐라. 자, 요렇게 들을게. 예시가 있어. 뭐라고?
예시가 나오는데 잘 봐. 앞에 마이너스가 없어. 뭐라고? 마이너스가 없이 얘가 나오잖아? 그럼 100% 주제문입니다. 100% 주제문. 마이너스가 없이 얘가를 들으면 100% 주제문. 근데 마이너스가 있었어. 그리고 예시가 나와. 그러면 잘 들어. 잘 뭐 찾으러 가야 돼? 무조건 플러스 찾으러 가야 돼. 다시 예를 들어 설명하고 플러스가 나올 수 있어. 뭐가 나올 수 있다고? 플러스가 나올 수 있다고. 마이너스 얘기하고 그 마이너스에 대한 예를 들고 플러스가 나왔어. 그럼 이거는 대안의 그니까 얘가 주제. 얘가 뭐라고? 얘가 의도 주제라고. 100%. 여기는 얘가 의도고. 이해됐냐? 그런데 예시로 갔는데 플러스 있잖아. 예시로 갔는데 마이너스야. 플러스가 없어. 그러면 얘가 의도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 정리할게. 정리해보자. 예를 들어 앞에 주제문이라고 얘기했을 때 많이 맞아. 예시 앞에 주제문이 맞아. 그치? 근데 예시 앞에 주제문이 100%는 아니지? 플러스일 때, 즉 마이너스가 없을 때는 100% 주제문이야. 이해되냐? 그런데 요 케이스가 있다는 거지. 요 케이스는 괜찮아. 이거 주제문 괜찮아. 근데 요 케이스 있지? 마이너스가 나는데 예를 들었는데 쭉 예시 끝나고 다시 그 대안을 나오는 거야. 플러스. 얘가 주제야. 얘가 의도를 했어. 근데 여기 같은 케이스 봐봐. 예시지? if. 그럼 요 앞에 뭐야? 마이너스 있는지 봐봐. 잡초는 말해줄 수 있다. 말해줄 수 있다. 너에게 많은 것을. 플러스지? 잡초는 너에게 많은, 뭐에 대해서? 너의 정원에 대해서. 잡초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대. 너의 정원에 대해서. if 나왔어. 마이너스 플러스지? 100% 뭐랬어? 주제문. 끝. 답 찾아야 돼. 답 찾아야 돼. 자, 이거 갖고 답 찾아봐. 이거 갖고 찾아봐. 잡초는 너의 정원에 가서 정원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대. 답을 찾으면 찾아. 최대한 아닌 거 제하고. 잡초 경쟁에 대한 효과 얘기하는 거야. 잡초 경쟁? 잡초 통제하는 방법들 얘기한 거야? 어? 어딨어? 잡초의 유형에 대해서 얘기했냐? 아니면 잡초의 생태학적 적응 능력에 대해 얘기했어? 땅의 상태의 표시로서의 잡초. 잡초를 보면 이 정원의 땅의 상태가 알 수 있어. 맞냐? 정답 몇 번? 3번이야. 이게 좀 어려웠다. 그러면 잘 봐. 얘들아. 주제가 나왔고 예시가 뭐가 나올 수 있는지를 빠르게 보면 봐봐. 빨리. 만일 너의 잡초가 빠르게 급증한다면 멀티플레 곱하기야. 곱하기라는 건 급증하는 거야.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로. 그러면 뭘 가능성? 너의 토양이 극도로 비옥할. 그 비옥도를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잡초 보고 이거 비옥하구나. 갑자기 잡초가 잘 자라냐? 땅이 거기 거름 같은 게 풍부해서 모두 잡초도 잘 자라는 거야. 아니 비옥하지 않으면 잡초도 못 자란다니까. 비옥도. 그리고 또 엔드댓 요 대자 또 댓. 자 너는 비료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 비료가 필요 없다는 거 알 것 같지? 자 만일 두 번째 잡초의 양이 다양해. 그렇다면 뭘 가능성이 있어? 여러분은 많은 범위의 넓은 범위의 식물을 기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너희 정원에. 자, 만일 그렇지 않으면 가치가 있을 거야. 뭘 같이 결정할? 토양의 종류도 할 수 있어. 비옥도도 할 수 있고. 잡초는 제공해 중요한 단서를 뭐에 대한? 이거 봐. 너의 토양의 질에 대한. 결국 뭐야? pH 값이지? pH 값을 나오지? 산성도야. 산성 토양. 그리고 낮은지 높은지 알칼리인지. 그치? 예를 들어서 알칼리 얘기고 요것의 예고. 그래서 봐봐. 이 잡초에 대해서 아는 거, 배우는 것은 유형, 그리고 토양의 유형, 그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그 잡초가 좋아하는 토양의 유형과 잡초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네가 선택하도록 더 좋은 장소를. 그러니까 잡초를 통해서 어떤 토양을 충분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지? 됐냐?
다 했어? 제출해. 저기다 뭐 어때나? 저 줬다 나요? 아니야, 제출해. 다 했어? 주원이는 못했습니다. 수연이는 다 못했습니다. 자, 이해됐어? 어렵지 않지, 나름대로. 그러니까 잘 정리해 들어.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잘 익히라고. 계속 같은 게 반복하니까. 그래서 주제 이런 것도 연습하겠지만, 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제목 잘 따라와봐. 제목은 두 번째 문장까지 마이너스를 찾아. 뭐라고? 두 번째 문장까지,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까지 마이너스 있는지 볼게. 이분도는, 이분 if는 강조하기 위한 거지. 어디를? 얘를. 자, 봐봐. 이분도나, 이분도 뭐라고? 이분도 주어동사 오고, 잘 봐. even if 주어동사 올 때, 얘는 팩트야. 얘는 가정이야. 잘 봐, 이런 거지.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뭐뭐들 똑같은데, 비록 지아가 남자일지라도 하면 가정이지. 그러면 이걸 써야 되는 거고, even if를 써야 되는 거고, 비록 지아가 여자일지라도 할 때는 팩트니까 even though를 써야 돼. even though는 팩트고, even if는 가정이야, if. 자, 그래서 비록 언어가 멸종해 갈지라도, 그치? 자, 그 다음에 형용사 볼게, 얘들아. 그 다음에. 고 플러스 형용사는 이런 상태가 되다지. 근데, 집중. 자, 얘는 주로 부정적인 거 나와, 부정적인 거. 또는 색깔의 변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는 거야. 또 상태의 변화인데 이 상태가 부정적인 상태. 그래서 우리가 볼까? 고롱이 뭐야? 고롱은 뭐야? 잘못 되다. 고배드는 뭐 상하는 거지. 나쁜 상태가 되는 거야. 집중해. 그 다음에 고 크레이지 미치다. 미치게 되는 거지. 고 매드도 마찬가지야. 화나다. 화내다. 됐냐? 지금 고 인스팅트 나왔지? 멸종하게 되는 거지? 뭐 더 있어. 더 있지만 요거 정도는 잘 체크해야 되고.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컴은 뭐가 있어? 컴 다음에 형용사. 이거는 이 형용사가 좀 좋은 게 나와. 보통은 좋은 거. 플러스. 그래서 come true. 뭐라고? come true는 뭐야? 실현? 되다지? 이 되다로 쓰는 거야. 그럼 come alive는 뭐야? 살아나다야. 살아있게 되는 거야. 살아나다. 이해됐어? 뭐 이런 식으로 뭐 더 있지만 나중에 한번 프린트로 줄게. 자, 요거 알아놓고 그러면 잘 봐. 그 언어가 하나의 언어가 멸종된다 할지라도 이 그다음에 extinct 멸종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자, there is 뭐가 있어? 이거 지금 핵심. 여기까지 해. 미안. 요것만 아니다. 여기서구나. 미안. 얘들아 이거 다 미쳤어. 얘를 강조한 거야. 자, 뭐가 있다는 거? 기회가 있다는 거야. 뭐 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을 구할 기회가 있다는 거야. 구할 기회. 자, 핵심은 뭐라고? 자, 언어가 비록 멸종 안 됐거든. 멸종된다 하더라도 한국어가 한글이 멸종된다 할지라도 핵심은 뭐라고? 그것을 구할 기회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갑자기 PP 왔잖아. 이거 if야. provide가 if. provided 그 다음에 주어동사 하면 if야. 대시 생략된 거야. 만일 충분한 문서가 있다면 뭐에 대한? 그 언어에 대한. 사실은 주제 나왔어. 주제 나왔어. 어떻게 합니까? 잘 봐. 두 번째 마이너스는 없지 일단. 두 번째 이분은 강조야. 강조하면서 앞의 내용과 반대가 아니라 같은 내용 하는 거야. 심지어 언어도 어떤 언어? 이미 죽은 언어야. in the past 과거에. 그치? 과거 수십 년 전에 이미 죽은 언어조차도 자, 뭐 해왔다? 보아왔다. 목격해왔다. 뭐를? 회복 노력을. 어떤 회복 노력이야? bring back to life는 되살리다. 그 언어를 되살리는 극적으로 되살린 회복 노력을 이미 목격해왔다는 거지. 심지어. 마이너스 없지? 그럼 빨리 마이너스 없으면 플러스 역접대조 찾으러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뭐가 나왔어? 예시. 마이너스가 없이 예시가 나왔어. 마이너스가 없이 예시 나왔어. 그럼 100% 주제문이지?
그럼 결국 무슨 얘기한 거지? 여기서 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얘지? 그것을 구할 기회가 있다는 거야. 심지어 죽었어도 그렇다는 거야. 수십 년 전에 멸종했어도 정답 뭐에 대한 얘기야? 언어 구하기지? 멸종 언어 구하기지? 정답 몇 번이야 그러면? 멸종 위기에 처한 언어 곧 사라질 수도 있는 이 얘기야? 자, 언제 언어가 멸종 상태가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됩니까 이거야? 왜 멸종 언어는 중요합니까 이거야? 멸종된 언어 원인과 결과야? 뭐랬지? 세이브하는 거랬지? 자, 어떻게 우리가 멸종 언어를 세이브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문서가 충분히 있다면. 그치? 그래서 요 언어를 이 두 가지, 히브리어하고 코니식, 코니어, 뭐, 어디 언어 이름이야, 코니시도. 그치? 이 두 개 예를 든 거잖아. 그치? 자, 정리. 요거하고 지금 잡아. 요 지문하고 요 지문이 똑같은 뭐야? 논증이야. 뭐라고? 써놔. 위에가 뭐라고? 논증. 얘도 논증. 논증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뭐야? 플러스 나오고, 그치?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들이. 그치? 자기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증명한 거였고, 얘는 어때? 얘는? 통념 반박이죠. 통념 반박. 뭐라고? 여기는 봐봐 여기. 통념 반박에 그려. 반론을 얘기한 거야. 여기는 반론. 여기는 뭐라고? 반론. 반론에 그리고 얘는 어땠어? 두 번째 문제까지 없었지? 얘도 논증이야. 뭐라고? 얘도 논증에 그려. 강조한 거야. 논증 쓰고. 얘도 논증입니다. 두 번째 문장까지 마이너스 없었어. 얘는 뭐야? 얘는 반론. 참. 여기 반론. 그러나를 통해서 반박해서 반론했어. 반론에 그려. 자, 정리. 집중. 자, 우리가 구조는 내가 이렇게 박스 그리면 이렇게 박스 그렸지. 세 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리면 구조. 여기 두 번째 문장 뭐라고? 그 이후. 자, 마이너스가 없어. 그치? 논증, 그 다음에 반론, 비평, 대안. 마이너스가 있어. 이런 거고. 자, 얘들아, 마이너스가 없을 때는 두 번째 문장까지 마이너스가 없을 때는 뭐 찾으러 가? 역접대조. 뭐라고? 역접대조 찾으러 가는데 역접대조 없어. 뒤집은 게 없어. 그러면 논증이야. 논증이라고. 역접대조가 있어. 반론이야. 여기와 역접대조 있다고 반론이라고. 역접대조 있다고 반론. 글 잘 보라고 반론. 자, 마이너스가 있었어. 그럼 뭐 찾으러 가? 플러스 찾으러 가. 플러스가 없어. 그럼 끝난 거야.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끝난 거야. 비평에 그럼 첫 번째 나온 마이너스가 주제야. 플러스가 있었어. 그러면 이 플러스가 있어. 그러면 이거 대안해. 이 마이너스에 대한 대안의 글이야. 얘가 주제인 거지. 머릿속에 우리가 조금 더 선생님이 이제 분석을 해주겠지만 결국 이 안에서 다 이루어져. 물론 약간의 뭐 변형된 문장들도 나와 갑자기 보면. 근데 변형된 문장은 경찰대나 사관학교 문제 같은 데서 조금 어려울 때 나오고 거의 수능은 여기서 다. 고3까지 다 마찬가지야. 지금 너희 지문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고3 지문 가도 여기서 다 똑같아. 그래서 반드시 구조를 머릿속에 정리하고 계속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야지 이게 들어와야지. 글의 구조를 알고 있으면 내가 어디를 더 집중적으로 읽어야 될지가 보인다고.
그러니까 연습을 맞춰서 하면서 가끔 가다가 글에 보면 이건 봐봐 이런 거는 여기하고 글의 구조하고 좀 많이 벗어나네. 평가원에서 안 좋아하는 이게 문제가 그치 구조가 안 좋은 것들이야. 그럼 평가원에서 출제를 잘 안 하는 것들인 거야. 그러면 이거는 평가원하고 안 맞는 지문이구나를 너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돼. 계속 이거 분석해서 나온 거라서 그래. 됐지? 자 여기까지 해주시고 첫 질문 구문책 펴주셔.